강연 도중에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합니다. 한국 문화의 뿌리는 중국이 아닐까요? 한자도 유교 사상도 다 중국한테 배운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잖아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대답을 들은 학생은 충격을 받고 눈물을 흘리는데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하버드 대학에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 살고 있는 에블린 무어라고 합니다. 저는 하버드에 다니는 대학원생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한국과 관련된 흥미로운 사건과 한국인 친구 미나와의 특별한 인연에 대해서 들려드리고 싶어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강의실에서 처음 그녀를 만났습니다. 창가 근처의 자리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을 하고 있던 아시아 여학생이 있었어요. 검은 생머리가 반짝이고 흰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롱스커트를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기, 혹시 이 자리 비어 있나요? 제가 말을 걸자 그녀는 고개를 들어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네, 비어 있어요. 앉으세요. 한국 드라마를 즐겨보던 저는 그녀의 말투만 들어도 한국인이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제 가방에서 살짝 보이던 BTS 키링을 보고 그녀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K-팝 좋아하세요? 네, 너무 좋아해요. 특히 BTS요. 아, 제 이름은 에블린이에요. 저는 미나라고 해요. 한국에서 왔어요. 그렇게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습니다. 미나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원에 장학생으로 입학했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고 수업 시간에 보여주는 날카로운 통찰력은 교수님께도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는 곧 절친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미나의 기숙사에서 함께 김치찌개를 끓여 먹고 최신 한국 드라마를 보며 시간을 보냈죠. 그녀는 제게 한국어도 가르쳐 주었는데 한글이 이렇게 과학적이고 배우기 쉬운 문자라는 사실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는 중국 유학생들이 미나를 시기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왕메이와 리우샤오는 수업 중간중간 한국 문화를 폄하하는 말들을 던지곤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모두 중국에서 배운 거잖아. 한자도 쓰고 유교 사상도 그대로 따라하고. 그럴 때마다 미나는 차분하게 대응했습니다. 문화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럽죠. 하지만 한국은 그것을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으로 발전시켜왔어요. 한글만 해도 그렇고요. 저는 미나의 당당하고 지적인 태도가 멋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의 시비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고 급기야 동아시아 학과의 특별 강연이 열리는 날 사태는 절정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왕메이와 그녀의 친구들이 우리가 앉아있는 테이블 근처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있잖아, 한국이 요즘 한륜이 뭐니 하면서 폼 잡는 게 너무 웃기지 않아? 결국 다 중국 문화에서 나온 건데. 맞아. 한복도 치파오를 베낀 거고 김치도 사실 중국 저장성의 파오 차이에서 온 거잖아. 미나는 책을 보던 중 잠시 손을 멈췄지만 평소처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문화의 기원을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것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재창조했느냐 아닐까요? 예를 들어, K-팝은 힙합과 팝을 한국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전 세계가 열광하는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냈죠. 왕메이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그래봤자 중국 시장이 없으면 한국 문화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가 한한령만 내려도 너희 나라 연예인들 다 거리에 나앉을걸? 그때였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미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실례지만 통계를 한번 볼까요? 넷플릭스 글로벌 상위 10위의 40%가 한국 콘텐츠입니다. BTS는 빌보드 차트 정상을 수차례 차지했고 블랙핑크는 스포티파이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걸그룹이에요. 이건 특정 국가의 시장에 의존하지 않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성과죠. 리우샤오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그럼 한번 얘기해봐. 도대체 왜 한국 문화가 그렇게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미나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기만의 정체성을 잃지 않은 유일한 문화권이에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문자로 인정받고 있고, 김치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죠. 우리는 단순히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켜 왔어요. 제가 덧붙였습니다. 맞아. 나도 처음에는 그저 케이팝이 좋아서 한국 문화를 접했지만 알면 알수록 그 깊이에 감탄하게 돼. 한국의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거리가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감정과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내고 있어.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고. 왕메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마침 도서관 사서가 다가와 조용히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중국 학생들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지만 이 일을 계기로 그들의 시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다음 날 아시아 문화사 수업에서 발표를 하게 된 미나는 한국의 문화유산과 현대문화의 성공 사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발표가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 중국 유학생들은 집단으로 문제 제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왜 항상 중국을 무시하나요? 우리나라 없었으면 한국은 문명화도 못했을 텐데요. 한국이 얼마나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는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께서 토론이 과열되는 것을 보시고 개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논쟁은 다음 주에 있을 특별 강연에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죠. 세계적인 동아시아 문화 전문가이신 스미스 교수님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강의실을 나오면서 왕메이가 우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다음 주에 진실이 밝혀지겠네. 그때가 되면 한국이 얼마나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었는지 모두가 알게 될 거야. 미나는 그저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 정말 기대되네요. 진실이 밝혀지는 건 언제나 좋은 일이니까요. 도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나가 말했습니다. 에블린, 걱정하지 마.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누군가의 인정이나 부정으로 달라지지 않아. 다만 이번 기회에 한국 문화의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길 바랄 뿐이야. 그녀의 말에 저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다음 주 특강이 기다려졌어요. 하버드 대학 케네디 홀은 스미스 교수님의 특강을 듣기 위해 모인 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왕메이와 리우샤오는 앞줄 중앙에 자리 잡았고 저와 미나는 그들 뒤쪽에 앉았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은 예상과 전혀 다른 말씀으로 강연을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계 문화사에서 가장 흥미로운 수수께끼 하나를 풀어보려 합니다. 바로 어떻게 한국은 거대 제국 중국의 곁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왕메이가 불편한 듯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스미스 교수님은 한반도의 지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교수님은 한반도의 지형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한반도는 결코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이고 농사짓기 적합한 평야는 매우 제한적이었죠. 게다가 쌀농사에 적합하지 않은 기후였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쌀농사 문명을 발전시켰습니다. 왜일까요? 잠시 청중들의 반응을 살피신 후 계속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한정된 땅에서 최대한의 수확을 얻기 위해서는 쌀이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한국인들의 첫 번째 특성을 만들어냈습니다. 바로 극한의 효율성 추구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거대 제국 중국과 맞닿아 있어 끊임없는 위협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극한의 환경이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스크린에는 고대 한국의 산성과 문화 유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군사적 방어 전략입니다. 고구려는 수나라,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놀라운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100만 대군을 상대로 단 500명으로 승리를 거둔 기록도 있죠. 이는 열세에 굴하지 않는 한국인의 지혜와 투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라 지형을 이용한 전략과
뛰어난 기술력으로 승리를 거뒀죠. 이는 한국인들의 두 번째 특성을 보여줍니다.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입니다. 이어서 한글 창제 과정과 세종대왕의 업적이 소개되었습니다. 세계 문자 중 유일하게 그 창제자와 제작 원리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문자가 바로 한글입니다. 한자 문명권에서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낸 것은 정말 혁명적인 사건이었죠. 이는 한국인들의 세 번째 특성을 보여줍니다. 과감한 혁신 정신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물을 마시고 현대 한국 문화로 화제를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한국은 1950년대만 해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죠. 더 놀라운 것은 경제력을 넘어 이제는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이러한 특성들이 현대 한국 문화에서 어떻게 발현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K-팝을 보십시오. 서구의 음악 요소들을 한국적 감성으로 재해석하고 철저한 트레이닝 시스템으로 완성도를 높였죠. 이것이 바로 극한의 효율성 추구가 현대적으로 구현된 모습입니다. BTS의 빌보드 1위 소식과 블랙핑크의 기록들이 스크린에 나타났습니다. 둘째, 한국 드라마와 영화를 보십시오. 오징어 게임은 어린이 놀이와 생존 게임이라는 전혀 다른 요소를 결합해 신선한 스토리를 만들어냈죠. 기생충은 계급 문제를 독창적인 방식으로 표현했고요. 이것이 바로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의 현대적 발현입니다. 이어서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순위와 각종 국제영화제 수상 실적이 제시되었습니다. 셋째, 한국의 디지털 문화를 보십시오. 세계 최고 수준의 인터넷 인프라를 바탕으로 웹툰이라는 새로운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냈죠. 이것이 과감한 혁신 정신의 결과입니다. 교수님은 잠시 숨을 고르시더니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강조하셨습니다. 하지만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 문화만이 가진 두 가지 특별한 요소입니다. 바로 관계성과 주체성입니다. 한국인들은 집단 속에서도 개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며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잃지 않습니다. 스크린에는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들이 나타났습니다. K-팝의 퍼포먼스를 보십시오. 완벽한 군무 속에서도 각 멤버의 개성이 살아있습니다. 한국 예능을 보십시오. 출연자들이 서로를 배려하면서도 각자의 캐릭터를 확실히 보여주죠. 한식을 보십시오. 발효식품이라는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가장 흥미로운 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한국은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로 성공적으로 전환한 유일한 문화권입니다. 과거에는 선진 문화를 빠르게 습득하고 효율적으로 발전시키는데 능했다면 이제는 세계가 따라하는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있죠. 강연장은 깊은 집중력으로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진정한 힘은 단순한 독창성이나 전통의 보존에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 속에서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면서도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문화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지난 5,000년간 그것을 완벽하게 증명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의 마지막 말씀이 이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한류가 단순한 유행이 아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5,000년간 이어져 온 한국인들의 특별한 정신과 능력이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문화는 앞으로도 세계인들을 계속해서 놀라게 할 것입니다. 리우샤오가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교수님, 그래도 한국 문화의 뿌리는 중국에서 왔지 않나요? 스미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문화는 강물과 같습니다. 발원지가 어디인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물이 흘러가면서 어떤 모습으로 변화하고 발전하느냐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화를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그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재창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진정한 힘입니다. 강연이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여러분,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각각의 문화가 가진 고유한 가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죠. 한국이 보여준 것처럼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때 인류 문명은 더욱 풍요로워집니다. 강연이 끝나고 왕메이가 미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미나. 내가 너무 편협했었다는 걸 깨달았어. 사실 나는 한국 드라마 도깨비의 열렬한 팬이야. 그동안 그걸 숨기면서 한국 문화를 비난했다는 게 너무 부끄러워. 미나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이제부터라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배우는 친구가 되어요. 다음 주 우리는 아시아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는 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중국의 전통 무용과 한국의 케이팝이 어우러진 공연을 기획하면서 저는 문화의 경계를 넘어서는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다음 학기에는 꼭 교환학생으로 한국에 가겠다고요. 미나가 들려준 이야기들, 그리고 스미스 교수님의 강연에서 들은 한국만의 특별함을 직접 경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저는 서울의 한 카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미나의 추천으로 서울대학교 교환학생이 된 저는 매일매일이 새로운 발견의 연속입니다. 오늘도 아침 일찍 등교하는 지하철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죠. 출근 시간에 바쁜 와중에도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그 어르신은 감사의 인사를 하며 작은 사탕을 건네는 모습이었습니다. 스미스 교수님이 말씀하신 관계성이 일상에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발현되는 것을 보며 감동했습니다. 왕메이도 베이징 대학교에서 한국학을 전공하기로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그녀는 요즘 한국 드라마 대장금을 보며 한국의 음식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우샤오는 K-팝 댄스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다네요. 지난 주말에는 미나의 가족들과 함께 김장을 했습니다. 단순한 양념 속에 수백 가지 미생물의 과학이 숨어 있고 그것을 대대로 이어온 지혜가 담겨 있다는 걸 배웠죠. 김치를 담그며 미나의 어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맛이 나지. 한국 문화도 그래. 겉으로 보기엔 화려하고 강렬해도 그 속에는 오랜 시간 우리가 지켜온 혼이 담겨 있단다. 하버드로 돌아가면 아시아 문화 연구 소학회를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이제는 제가 한국 문화의 진정한 가치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싶어졌거든요. 미나가 온라인으로 자문을 해주기로 약속했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난지 한강공원에서 열리는 K컬처 페스티벌에 갑니다. 전통 국악과 K-팝이 어우러진 퓨전 공연이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별함이 아닐까요? 전통을 고스란히 보존하면서도 새 것과 조화롭게 융합하는 능력 말입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품은 이 강물처럼 한국의 문화도 끊임없이 흐르며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의 한 페이지를 함께 쓰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스미스 교수님 말씀처럼 문화는 강물과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강물은 조금 특별해요. 자신만의 빛깔을 잃지 않으면서도 다른 물줄기와 만나 더 풍요로운 흐름을 만들어내니까요. 이제 저는 한국의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K-팝이나 드라마의 성공이 아닙니다. 5천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기만의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끊임없이 새로움을 받아들이고 재창조해온 그 놀라운 능력. 바로 그것이 한국의 진정한 힘인 것 같습니다. 내일은 미나와 함께 북촌 한옥마을에 가기로 했습니다. 전통 한옥 사이로 현대식 카페가 조화롭게 자리 잡은 그곳에서 또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될까요? 저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에블린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계속해서 좋은 사연을 소개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